저는 오늘 디즈니월드의 매직 킹덤에 왔습니다. 디즈니월드 자체를 정말 한 2년 만에 오거든요. 오늘은 제가 어떤 걸 할 거냐면 올랜도 갔을 때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매직밴드 꼭 사야 되냐, 아니면 라이트닝 레인, 그러니까 어트랙션 예약제를 꼭 해야 되냐, 다이닝 플랜도 많이 물어보세요. 다이닝 플랜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게 뭔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 또 호퍼 파크를 넘나들면서 하루에 2개씩 즐기는 거 괜찮냐, 그런 것들 장단점, 실제 체험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좀 편안하게 여행하면서 팁을 좀 알려드리는 오랜만에 팁 영상 찍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라이트닝 레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드려볼게요. 라이트닝 레인은 디즈니월드의 어트랙션 예약제인데 이거를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워낙에 사람이 많기도 하고 하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 처음에 하게 되면은 조금 복잡하다고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우선 저는 지금 현재 매직 킹덤에 있고, 매직 킹덤에서 이렇게 3가지를 이렇게 예약을 해뒀거든요. 근데 예약도 다 전략이 있고 또 알아야 제대로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글로 설명을 해가지고 고정 댓글 남겨놓을 테니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약 방법은 이제 글을 통해서 보시면 되는데 그 영상으로는 이제 팁이나 전략을 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걸 좀 중점적으로 좀 알려드리자면, 예약을 할 때 항상 첫 번째 티어 1이 있어요. 인기 어트랙션 리스트에서 딱 하나만 예약을 먼저 할 수가 있거든요. 인기 좀 떨어지는 것들은 2가지를 예약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3개 중에서 하나를 소진해야 그 다음 예약이 가능해요. 웬만하면은 이제 티어 1에 있는 인기 어트랙션 중에서 하나를 아침 일찍 예약을 하고 그걸 빨리 소진하면서 다음 거를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피터팬을 제가 예약을 해놨어요. 첫 번째를 아침 일찍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고 난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자, 매직 킹덤에서도 은근히 인기가 많은 게 바로 이 피터팬 플라이트라고 하는 놀이기구인데, 다른 디즈니에도 항상 늘 있는 그런 어트랙션이거든요. 근데 항상 인기가 많아요. 게다가 또 약간 1955년에 처음 만들어진 약간 고전 어트랙션인데도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거 보면은 디즈니 좋아하시는 분들의 그 감성, 좋아하는 감성들 비슷한 것 같아요. 예약을 했으면 이렇게 라이트닝 레인이라 써져 있는 줄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찍으면 저렇게 초록색 불이 나오면 예약이 확인 잘 됐다는 거. 근데 매직밴드로 하면 좋은데 매직밴드를 제가 아직 못 사가지고 여기서 한 번 더 체크를 합니다. 역시 고전이 오랫동안 사랑받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이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피터팬 자체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 라이드 자체는 좋아해요. 그러니까 옛날 감성이 느껴지는, 옛날 감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런 라이드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다크라이드 워낙에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어트랙션에 라이팅 레인을 하나 소진을 하게 되면 딱 찍자마자 소진된 걸로 나오거든요. 바로 사실은 대기 공간에서 바로 이제 예약을 하는 게 좋아요. 아까 제가 촬영한다고 예약을 못했고 지금 이제 예약을 하나 추가로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날에 라이팅 레인을 하나를 소진을 하게 되면 이제 다른 파크도 예약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호퍼, 즉 파크를 넘나들면서 이렇게 다니실 분들은 이제 하나를 소진하고 나면은 다른 파크 것도 예약이 가능하니까 그때부터는 막 이제 예약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삼색선을 누르시고 라이팅 레인 패스를 누르면 이렇게 하나가 북이라고 뜨죠. 하나를 더 예약할 수 있다는 건데, 만약 다른 파크를 예약하고 싶다 그러면 체인지 파크를 누른 다음에 다른 곳을 누르시면 돼요. 저는 할리우드 스튜디오로 이따 갈 거라서 한번 눌러보고 예약을 하나 했습니다. 타워 오브 테러로 예약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부지런하게 이렇게 예약을 계속 하셔야 재밌게 놀 수 있어요. 라이팅 레인 뽕을 뽑을 수 있습니다. 놓쳐가지고 하나 예약해야 되는데 아까 못했다 이렇게 되면은 계속 예약이 참에서 밀리는 거예요. 이미 예약이 마감된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계속해서 소진하자마자 예약, 소진하자마자 예약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새로 생긴 비크 앤 배럴이라고 하는 캐리비안 해적 테마의 바에 왔습니다.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약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자리를 딱 구해가지고 예약을 했는데, 많이 해보고 싶다면 여러분들도 예약을 미리미리 하셔야 되고, 레스토랑 예약은 다 60일 전에 열리잖아요. 레스토랑 예약은 미리 열리니까 미리 확인하셔가지고 예약을 하시고, 혹시 예약을 못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방문하기 일주일 전부터 수시로 들어가면 취소표가 나와요. 2시간 전에는 취소를 해야지 노쇼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쇼비를 안 내려고 사람들이 막 취소를 하니까 취소표를 잡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기는 해적선 모양인데 해골 모양이에요. 해골 모양. 곳곳에 이렇게 엄청 디테일하게 꾸며져 있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보려면 저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서서 먹는 자리를 배정받았어요. 1명? 2명 정도는 서서 먹는 자리를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창문에는 이렇게 약간 해저에 들어왔는 것처럼 뭐라 그러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창문에는 인어 그리고 해적선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treasure trove. Vanilla cake plain pop, golden caramel popcorn, chocolate cannonball. 오케이, 땡큐. 아니 무슨 서버분이 이렇게 해적처럼 목소리를 내세요. 원래 목소리는 아닌 것 같고 연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주문한 건 트레저 트로브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약간 우베 맛이 나는 음료, 알코올 없는 거고, 이게 초콜릿 캐논볼, 그다음에 바닐라 케이크, 그다음에 팝콘. 근데 카라멜 팝콘이래요. 골든 카라멜 팝콘.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메뉴를 시켜봤습니다. 옛날 잔 같은 느낌이고, 우베가 뭔지 모르겠는데 맛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달달한 맛. 그리고 잔 자체가 엄청 시원해요. 팝콘은 그냥 일반 팝콘 맛이고, 그리고 이 아이스크림처럼 생긴 바닐라 케이크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맛있는데요? 속은 정말 케이크이고 바깥에는 약간 바닐라 맛 초콜릿 입힌 그런 맛이에요. 그리고 초콜릿 캐논볼, 그냥 동그랗게 만든 대포 알처럼 만든 브라우니. 딱 안에가 빵이에요. 빵, 브라우니 빵이에요. 겉에는 달달한 초콜릿이고. 어렵게 예약한 사람으로서 소감을 말하자면 어렵게 예약한 것 치고는 조금 아쉽긴 했다. 왜냐면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 생각보다. 45분이라는 시간이 짧았어요. 뭔가 먹고 마시고 뭔가 구경하고, 그 다음에 그 특수 효과들이 15분에 한 번씩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그걸 다 볼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웠다. 그게 15분에 한 번씩이라고 하니까 아무리 타이밍을 잘 맞춰도 정말 타이밍 기가 막히게 맞췄다면 3번 보는 거고 4가지가 있대요. 그걸 보려면은 한 2번 정도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예약 잡는 게 좀 어려워서 예약 취소는 수시로 나오니까 취소 자리를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즈니월드에 있는 모든 레스토랑들이 다 그래요. 임박하면 취소가 막 나와서 당일에도 수시로 이렇게 보시면은 취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캐리비안 해적을 타러 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예약을 해둔 거니까 이것도 소진하면 바로 또 예약이 가능하겠죠? 소진을 했더니 또 하나 예약이 가능하죠? 빨리 대기할 때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뭔가 빨리빨리 뭔가 타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뭔가 좀 여유롭게 걸으면서 이렇게 팁도 드리고 정보도 드리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뭔가 걸으면서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파크를 즐기는 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하나도 다 빠짐없이 다 타야 됐거든요. 지금은 뭐 이렇게 좀 유유자적하게 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이렇게 다니면 또 못 보던 것들이 보여요. 어트랙션만 즐기면은 정말 어트랙션만 보이는데 어트랙션을 조금 포기하고 걸으면 좀 많은 것들이 보인달까? 그리고 여기는 다 물로 채워져 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큰 배가 한 바퀴를 도는 그런 어트랙션이 있었는데 여기가 지금 다 물이 빠지고 지금 철거 중입니다. 그 배를 끌었던 이 트랙이 보이죠, 여기? 그래서 여기는 지금 다 철거한 다음에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 그 테마구역이 생길 예정입니다. 여기 싹 다 사라질 거예요, 여기. 그리고 지금 할로윈을 맞아서 미라 스티치 팝콘통을 팔고 있어요. 야광이래요. 빛난대요. 하지만 저는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는 팝콘통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랜도 디즈니월드에서만 즐길 수 있는 어트랙션이 있는데 바로 홀 오브 프레지던트입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애니메트로닉스, 그 로봇으로 만들어진 역대 미국 대통령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이에요. Notification on the 14th day of April, 1789, and will, to the best of my ability,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진짜 미국 사람이 아닌데도 웅장해지는 느낌? 그 애니메트로닉스 기술은 물론 좀 안 닮은 대통령이 있긴 하지만 인사를 한 명씩 시키는데 그 인사할 때마다 그 사람을 일제히 모든 대통령이 다 쳐다보고 하는 그런 디테일? 근데 항상 이걸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도 만약 이런 걸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못 만들겠죠. 우리나라는 못 만들지. 기술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저런 것도 하나의 어트랙션이고 계속해서 사랑받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메멘토 몰이라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헌티드 맨션 관련된 굿즈를 파는 곳입니다. 와, 이런 거 누가 입고 다니나
쉽지 않죠? 약간 이렇게 동양적인 부채가 요즘에 디즈니 유니버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헌티드 맨션을 타면은 중간에 수정구슬 안에 들어가 있는 여자, 얼굴이 동동 떠다니는 여자 마담 레오타가 있는데 그녀가 살아있을 때의 초상화입니다. 이런 펜도 있고요. 헌티드 맨션이 999명의 유령이 있는 저택이다 보니까 이런 티셔츠도 있습니다. 헌티드 맨션이 이거 타는 거잖아요. 그 차량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오너먼트구나. 이 사람이 마담 레오타입니다. 어떻게 타면 볼 수 있죠? 와, 헌티드 맨션 이거 피규어도 팔아요. 이거 $200예요. 얘도 있고. 우와. 그 거울이 하나 있는데 이 거울에 무슨 비밀이 있다고 하던데. 보이세요? 여자 얼굴? 헉! 오, 갑자기 나타났어. 오, 사라졌어. 그리고 여기에는 헌티드 맨션의 나레이션을 맡는 고스트 호스트가 있는데 이렇게 시각을 달리하면 젊어졌다, 늙어졌다, 해골로 변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키링은 가운데 마담 레오타가 있고 주변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귀신들을. 헌티드 맨션 핀도 있는데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 제가 핀을 요즘 모으고 있는데 이건 저 더한인데 이거는. 안타깝게도 헌티드 맨션을 좋아하지만 살 건 별로 없었다. 대신에 이제 헌티드 맨션을 타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예약해놨으니까 이것도. 저 헌티드 맨션을 타러 왔습니다. 외관부터가 딱 제 스타일이에요. Which offers you this chilling challenge. 네, 여기는 라푼젤 관련된 곳인데 뭐 테마구역은 아니고 그냥 라푼젤로 꾸며진 곳이에요. 근데 이 탑에 뭔가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탑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라푼젤 마을처럼 꾸며져 있는데 여기 보면은 후라이팬도 있고 이렇게 포토존처럼 꾸며놓기도 하고 원작에 나오는 캐릭터들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숨은 파스칼 찾기가 있거든요. 라푼젤에 나오는 카멜레온이죠. 그 캐릭터가 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다고 하는데 전 잘 못 찾겠더라고요. 여기 창문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보이세요? 이렇게 한 마리 찾았고, 그리고 여기 보다 보면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니, 헌티드 맨션 타고 그 라푼젤 파스칼 찾기 하다 보니까 깜빡 잊고 다음 걸 예약을 안 했어요. 나이트레인 하면은 반드시 바로바로 예약을 해야 됩니다. 1시밖에 안 됐는데 나이트레인 오늘께 다 소진이 다 된 어트랙션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인기 있는 것들 다 나가요. 예약이 다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예약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처럼 까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는 스토리북 서커스라고 해가지고 서커스를 테마로 해서 캐릭터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덤버 어트랙션을 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덤보에 나오는 서커스 열차를 표현해 놓은 곳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열차마다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에 다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디즈니월드의 4개 테마파크가 오픈한 해인데 71년이 매직킹덤, 89년이 할리우드 스튜디오, 82년도가 앳팟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 이런 것도 알고 보면은 그냥 만드는 게 아니구나 싶을 거예요. 진짜 저런 비밀을 하나하나 다 말하면 진짜 끝도 없어요. 그래서 디즈니가 뭔가를 만들 때는 그냥 만들지 않고 뭔가 다 비밀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갔던 뭐 빅팬배럴도 제가 다 몰라서 그렇지 거기 꾸며져 있는 뭐 포스터나 뭐 보통 그림이나 사진이나 다 이런 것도 다 비밀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밀을 가지고선 재미있게 꾸미는 게 바로 디즈니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고 보면은 더 재미난 게 많이 보입니다. 근데 모르고 봐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알고 보면 더 재밌어지는 그런 비밀들이죠. 이스터에그예요, 이스터에그. 이제는 매직킹덤을 벗어나서 이제 오후에는 저기 할리우드 스튜디오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호퍼 티켓, 그러니까 파크를 넘나드는, 하루에 넘나드는 티켓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과연 시간적으로 괜찮은지, 그리고 많은 걸 즐길 수 있을지에 대해 제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 매직킹덤에서 할리우드 스튜디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버스 타는 데로 왔는데 여기 보면은 할리우드 스튜디오가 6번이래요. 6번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모든 파크가 파크에서 파크로 이동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버스가 이렇게 제공이 안 되는 파크들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근처에 있는 호텔로 가서 그 호텔에서 갈아타거나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매직킹덤 같은 경우에는
할리우드 스튜디오랑 그다음 애니멀 킹덤은 제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침 10시 이후면은 그런 교통에 제공하는 것도 차이가 있으니까 잘 봐둬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1시 45분 조금 지났어요.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버스가 왔습니다. 지금 버스에서 내렸는데 시간이 2시 7분이에요. 매직킹덤에서 할리우드 스튜디오까지 이동하는데 버스 시간만 순수하게 20분이 든 거예요. 근데 이제 버스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매직킹덤의 어떤 장소에서 또 할리우드 스튜디오 내에 내가 뭔가 예약한 어트랙션이 있거나 레스토랑이 있다면 거기까지 걷는 것까지 생각하면 아무리 빨라도 한 30분? 40분은 잡아야 돼요, 이동할 때. 근데 사람이 그게 안 되거든요. 버스가 얼마큼 기다리게 될지도 모르고 내가 예약한 어트랙션이나 레스토랑이 저 멀리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진짜 넉넉 잡아서 1시간은 잡아야 뭔가 내가 어트랙션 예약도 놓치지 않고 또 레스토랑 예약도 놓치지 않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호퍼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할리우드 스튜디오로 제가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할리우드 스튜디오 내에 있는 인기 있는 어트랙션들은 이미 예약이 끝났습니다. 라이팅 레인이 있어도. 이 호퍼를 한다는 게 사실은 이제 시간이 며칠밖에 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건 아는데, 저는 호퍼를 그렇게 권장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저처럼 뭐 여러 번 와봤고 뭐 다 타봤고, 그래서 정말 이거는 안 타도 그만, 타면 좋고 약간 이러면 호퍼를 권하는데, 만약 처음 오셨는데 내가 반드시 이걸 타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있으면 호퍼가 쉽진 않다. 일반 대기로 기다릴 거면 가능하고, 어쨌든 시간 허비가 중간에 좀 있기 때문에 많이 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호퍼는 추천, 이게 아니라면 조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엔 할리우드 스튜디오로 왔습니다. 우선 제가 라이트닝 레인 예약해둔 것도 빨리 타야 되고, 이 파크 호퍼 한다고, 파크로 옮겨 다닌다고 지금 제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좀 늦은 점심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먹을 곳으로 백라드 익스프레스 레스토랑이라는 곳을 왔는데요, 지금까지 딱히 한 번도 할리우드 스튜디오 와서 식사를 해본 적이 없는 레스토랑이거든요. 약간 그냥 햄버거 파는 곳이어가지고 다른 메뉴가 뭐가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제가 시킨 거는 데리야끼 치킨볼인데요, 치킨이 있고 여기 야채랑 밑에 밥이 있습니다. 햄버거 파는 곳에 이렇게 뭔가 밥 종류가 있다는 게 신기해가지고 시켜봤거든요. 상상했던 그런 맛. 지금 3시가 다 돼가는데 이게 적기예요. 아까 비큰베러를 좀 애매하게 먹어가지고. 자, 이번에는 공연을 하나 볼 건데요, 제가 할리우드 스튜디오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할리우드 스튜디오 온 이유는 사실 어트랙션보다는 새로운 신규 공연을 좀 보려고 하거든요. 2개나 있는데 신규 공연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디즈니 빌런 언페어리 에버 애프터라고 하는 신규 공연이에요. 제목 그대로 디즈니 빌런이 주인공인 그런 쇼인데,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 거울 있잖아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라고 하는 그 거울, 그 거울이 이제 하나의 그냥 어떤 매개체로 나옵니다. 이제 옛날에는 그 여왕이 자주 물어봤었는데, 이제 여왕이 물어보지 않게 되자 다른 디즈니 빌런들이 이 거울한테 누가 가장 억울한지에 대해서 막 묻는 그런 내용이래요. 새 디즈니 빌런이 등장하거든요. 크루엘라, 코코 선장, 그리고 말레피세트. 그래가지고 새 빌런이 나와서 나는 이렇게 해서 억울하다, 난 이렇게 해서 조금 오해를 받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코코 선장은 피터팬에게 가려져서 자기가 악역으로 이렇게 뭐 평가를 받고 있지만 사실은 아니다 라는 거가, 말레피세트도 내가 잊혀졌을 뿐이지, 잊혀져서 그냥 세상을 나왔을 뿐인데 뭐 이렇게 좀 억울하다 라는 내용이고, 크루엘라도 달마시안을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패션을 만드는 건 패션에 대한 열정인 거지 뭐 다른 의미는 없다, 뭐 이런 내용이래요. 셋 중에서 누가 가장 억울한지에 대해서 이제 관객들이 박수를 통해서 투표를 하게 되고, 그때마다 누가 가장 억울한 빌런인지에 대해서 결말이 달라진다고 해요. 총 3명이 등장하니까 3개의 다른 결말이 있겠죠. 이 공연은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없었던 공연이고 가장 최근에 오픈한 그런 신규 공연이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예 공연을 보지도 않고 왔거든요. 영상을 아예 안 봤어요. 이 옛날에 카 공연이 진행되던 곳인데 이제 빌런 공연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방금 봤던 공연 티셔츠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 독사과도 팝니다. 이렇게 옷 색깔 바뀌어. 색깔 치면 색깔이 바뀌나봐요. 오. 빌런 관련된 굿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공연 때문인 것 같은데, 근데 안타깝게도 사고 싶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디즈니 빌런도 참 좋아하는데 정이 안 가네, 굿즈들이. 공연을 재밌게 봤다면 조금 다른 느낌이었을 것 같긴 한데 공연이 그냥 그저 그랬어요. 공연에 대해 좀 얘기를 하자면 조금 너무 짧고요. 한 20분 안 되는 것 같고, 빌런이 크루엘라,
말레피센트, 후쿠선이랑 3명만 나오는데 그 3명으로 뭔가 억울한 빌런을 고른다는 게 조금 그랬고, 뭔가 빌런 하면은 뭔가 임팩트가 엄청 크잖아요. 특수효과가 엄청날 것 같고, 근데 그게 좀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심심한 무대였다? 약간 더 재밌게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약간 급조한 느낌이 좀 든다고 해야 되나? 좀 임팩트가 적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신규 공연 인어공주 뮤지컬을 보러 왔습니다. 이것도 새로 생겼거든요. 아까 디즈니 빌런쇼하고 같은 날에 오픈을 한 공연인데 기대를 조금 낮추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대를 낮추고 봤는데도 그냥 그랬다. 원래 이 극장에서 인어공주 뮤지컬을 했었거든요, 옛날에. 코로나 전에.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파크가 문을 닫으면서 공연도 끝났었는데 그 공연장에 똑같이 인어공주를 새롭게 올린 거예요. 뭔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공연을 한다고 이제 올린 것 같은데 확실히 업그레이드 됐긴 했거든요. 옛날 건 조금 되게 아날로그적인 느낌이었고 이번 거는 약간 미디어가 많이 섞인 그런 발전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묘하게 지루하고, 그래서 이번 신규 공연 2개가 다 좀 아쉽다.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제가 다 디즈니라고 해서 다 이렇게 옹호하는 건 아닌데 좋게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냥 평범했어요. 뭐 별로 재미없다, 지루하다, 막 최악이다 막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너무 평범해서 아쉬웠던? 그러니까 디즈니니까 좀 더 기대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라이팅 레인은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그리고 호퍼는 과연 하는 게 좋은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호흡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경우에 따라서 다르고 어느 시기에 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말하기 좀 어려운데, 우선 호퍼부터 정리를 하자면 호퍼는 시간이 없으면 해야 되죠. 어쩔 수 없이. 뭐 내가 이틀밖에 없는데 시간이 안 되는데 디즈니 월드 파크가 4개잖아요. 그럼 이틀에 하루에 2개씩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오늘 해본 것처럼 두 파크를 이동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고, 또 라이팅 레인을 이용한다면 이걸 예약하고 하는데 조금 제한이 있다. 왜냐면은 두 번째 파크에서 어쨌든 예약이 다 끝날 거거든요. 또 라이팅 레인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또 호퍼를 이용하도 나쁘지 않아요. 일반 대기로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근데 뭔가 반쪽만 보고 나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어느 파크든 간에.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편하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항상 1일 1파크, 그러니까 하루에 파크 하나만 가자 주의예요. 항상 오랫동안 제가 경험을 해본 바에 따르면 그게 나은 것 같고, 아까도 말했지만 저처럼 이렇게 많이 와봤다면 지리도 잘 알고 또 주요 어트랙션만 탈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문제 없는데 그냥 하루에 한 파크 가는 게 사실 처음 오는 분들에게 맞다라는 거고, 라이트닝 레인은 오늘 제가 전략과 팁을 알려드렸잖아요. 정리 한번 하자면 항상 티어 1 인기 있는 어트랙션은 아침 일찍 잡고, 다른 티어 2에 있는 것들도 아침 일찍 잡아서 빨리빨리 하나씩 소진하면서 그 다음 예약을 빨리빨리 잡아라. 그래야지 라이팅 레인을 알차게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라이팅 레인 값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잡아가지고 소진 하나씩 하면서 빠르게 예약을 추가하면 많이 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라이팅 레인 오늘 7개 탔거든요. 밤 늦게까지 있는 게 아니고 퇴장을 일찍 하는 거라서 더 많은 라이팅 레인을 할 수 있지만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팁과 전략이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아는 선에서 답변을 해드릴 거니까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내일 다이닝 플랜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디즈니 월드에서 호텔과 티켓, 패키지로 샀을 때 식사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 패키지 형태의 식사거든요. 그게 어떤 건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가성비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에픽핫의 푸드 앤 와인 페스티벌까지 즐겨볼 거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